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제3강 설계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설계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석자, 성인, 지작, 역야, 유찬어, 신명이, 생시, 삼천, 양지, 의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가만히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점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3을 천수로 2를 지수로 하여 이 숫자에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신명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점대를 낳는 그 수가 천을 3을 지를 2를 하였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5에는 이제 천수가 3이고 지수가 2를 이제 나타낸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거 하도와 낙서의 중앙에 그죠? 하도 낙서의 중앙에 보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5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하도에는 여기 다시 또 이제 10이라 하는 게 딱 그려져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죠?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이 5에는 이 오라 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신명의 그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점대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신명의 움직임이 이 오로서 움직였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오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도의 중앙수인데 이렇게 3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이제 2가 있는데 이 3쪽을 천으로 잡았고 2쪽을 지로 이래 잡았어요. 이래 잡은 이유는 이제 이쪽이 이제 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거든요. 동쪽과 남쪽은 이제 팽창하는 곳이고 이 서쪽과 북쪽은 이제 수축하는 곳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둔 곳은 이제 팽창하는 곳에 두었고 땅을 둔 곳은 이제 수축한 곳에 두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삼 이렇게 천삼 양지 이렇게 요 배열로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제가 이제 이 배열을 이해하는 이유는 복희도에서는 이제 이 하늘만 이제 이 하늘의 원리거든요. 하늘의 원리니까 삼의 원리로 돌아갔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나오는 이제 문항팔계도 다음에 이제 정렵팔계도가 나오는데 이 정렵팔계도는 이제 천지가 다 합해 있는 이제 천지가 합득돼 있는 이 그림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천지가 합득되어 있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먼저 나와 있는 이제 그 복희팔계 그리고 이 중화의 과정이 이제 문항팔계거든요. 합득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이것이 이제 낙서라 그림이라 그러고 문항팔계의 그림이라 그래요. 이 그림 두 개의 그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득돼 있는 예를 갖다가 합득돼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갖고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락하는 수는 이제 오락하는 수에는 합득돼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합득돼 있는 상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에는 이제 양의 변화라 그러면 땅은 이제 음의 변화가 되겠죠. 양은 3이고 음은 이제 2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생이라 하는 것은 봄이 되겠죠. 그죠? 봄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장이라 하는 것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만물이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염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수렴할 염자거든요. 가을에 이제 수렴을 하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장이라 하는 것은 감추거든요. 감출장. 이거는 겨울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생장, 염장이라 하는 이것도 결국은 이 생과 장은 이제
팽창하는 곳이고 염과 장은 수축하는 곳이 되니까 이쪽엔 천을 두고 이쪽에 지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장은 천의 개념이고 염장은 지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사이라 한다. 생장, 염장 사이가 이게 이제 무의위하다, 그죠? 당연히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가 되잖아요. 그래, 상제께서도 생장, 염장 사이를 쓰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생장, 염장을 쓰시니까 중앙에 있는 상제님을 포함하게 하게 되면 결국 천삼양지의 원리다, 그죠? 천삼양지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십천간이 있어요. 천간을 십천간이라 천간은 10개가 있죠. 그죠? 갑을, 그죠? 갑을은 이제 목이 되고, 그리고 병정은 이제 화가 되거든요. 그러고 무기는 토가 되고, 그러고 경신은 금이 됩니다. 경신은 금이 되고, 다음에 임계는 또 물이 되거든요. 임계 이렇게 돌아갔어요. 갑을 이렇게 이제 갑을 화, 토, 금, 수로 이렇게 이제 천간 10개가 돌아갔는데 갑과 병과 무와 경과 임은 이거는 이제 이 양간이라 그래요. 양간. 이제 십천간 중에서 이제 양이다. 그죠? 양이다 해갖고 이걸 이제 양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을, 정, 기, 신, 개는 음간이라 그래요. 십천간 중에 이제 음이니까 음간이 되겠죠. 그죠? 얘들은 음간이라 그래요. 얘들은요. 음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천은 어금 존양이죠. 음을 억누르고 양이 이제 높이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선천은 이제 양의 세상이라 하면 후천은 이제 반대의 세상이니까 음의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천간에 이제 이 양간, 음간이 있는데 요 양간은 이제 선천이 되죠. 선천. 음간은 후천이 되겠죠. 그죠? 후천. 그래서 이제 선천 세상은 이제 금화가 바뀌어 있죠. 우리가 이제 하도에서 이제 낙서를 올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화가 있고 이게 금이 있는데 이제 낙서에서 화가 금이 자리에 바뀌었다, 그죠? 그걸 갖다가 금화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와 같이 이제 이 천간의 배열을 배치해 보면은 이제 이게 간에서는 이거는 이제 후천의 개념이니까 자리가 바르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목자리에 목이 있는 자리에 을이 왔고 화가 있는 자리에 정이 왔고 금이 있는 자리에 신이 왔고 수가 있는 자리에 개가 왔어요. 바르게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양간이자 양간에서는 여기는 그대로 왔는데 여기 화가 있는 곳에 이 경이라 하는 것은 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금이죠. 금이 있는 곳에는 병이라 하는 것은 이제 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금자리에 화가 오게 했고 이제 화자리에 금이 오게 했어. 이게 경금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렇게 임자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 서방의 이칠화가 남방의 사구금에 극해서, 그죠? 서방에 있는 이 이칠화가 경에 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금에서, 그죠? 경금에서 이제 화로 이어왔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북방에 있는 이제 이 수가, 그죠? 수가 어디 서방에 있는 이 화에서 이제 극하게 되니까, 이제 화에서 수로 이어가게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금화학 교육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천의 개념이고 이걸 이제 지의 개념, 땅에서 교육이 지의 개념이라 그러면은
딱 잘라버리면은 여기 천이고 딱 잘라 여기 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천지 합덕된 이렇게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쪽에 삼천, 요쪽에 요렇게 삼천이 되고 요렇게 양지가 되는데 요쪽 자리가 이제 여기 신이 안 들어가고 원래 신자리인데 신이 안 들어가고 병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제께서 천지공사 하신 내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해요. 거기에서 과연 이렇게 이게 합덕되어 있는 것으로 천지공사 하셨는지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시루산에는 선인 연단열이 있고 선약을 구우려면 사물약재가 필요한데 가마꼬리 속과 그죠? 용담동의 용담수와 축산의 박달나무와 금산사의 불균이 들어와서 그 진액을 모아 공을 들여야 선약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단 보면은 이제 시루산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루산에 이제 에서 이제 이 사물약재가 필요하거든요. 시루산에 이제 있는 선인 연단열이 있는데 사물약재가 가마골이 이제 이 시루산 일단 수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가마골이 하나 되고 용담동에 용담수가 2개 되고 죽산에 박달나무가 3개 되고 금산사에 불기운이 4개 되겠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사물약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루산을 합치게 되면 이제 5가지 되죠.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5가지, 그죠? 이 5가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천삼 양지가 여기 지금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설쾌전에 고는 이제 솥을 상징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솥은 천간으로 을에 배정이 되었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왜 솥을 천간으로 이 을에 여기다가 솥을 배정을 했냐 하면은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시루의 자리가 되죠. 그죠? 시루.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솥이, 사물약재에 솥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솥을 배정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을 배정했고, 그리고 이제 죽산의 박달나무는 이제 여기 남쪽에 배정했어요. 남쪽에 배정한 이유는 이 남쪽에서 이제 이 천의 개념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삼신이 여기 10 하면 10, 20, 30이 여기서 이제 삼신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쪽에 천군이 자정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쪽에 남쪽에 다 모인 이곳이 죽산 박달나무다. 그죠? 박달나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개가 남았어요. 남았는 게 금산사의 불기운. 금산사의 불기운이 이제 이 금이라 하는 것은 금이 되죠. 금산사에 금이 되고 또 불이라 하는 것은 화가 되죠. 그죠? 화가 된다. 그죠? 화가 되는데 이 병이라 하는 이것이 원래 금자리에 불이 들어간 거죠. 그죠? 금산사의 불기운이죠. 금자리에 불이 있는 게 병을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용담동에 용담수라 하는 게 용담동이라 하는 것은 후천 세상을 용담동인데 용담동은 이쪽이 있는 캐가 송캐인데 이쪽에서 후천에 이제 용담 세상, 용화 세상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 용화 세상이 열리는 그것이 여기 있는 이제 이 계유륙이다 하는 거예요. 용담동의 계유륙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천은 이제 이 토의 세상이고 후천은 이제 물의 세상이 되지요, 그죠? 그 물의 세상이 이제 용담동 후천의 세상인데 그것이 이제 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가운데가 이제 시루산이 되고 가운데 시루산을 이제 넣었어요, 그죠? 가운데 시루산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가마골에 이제 솥을 이쪽에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죽산에 박달나무를 넣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금산사에 불기운을 넣었고 여기다 물을 넣었어요. 용담동에 용담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천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두 개가 지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다섯을 이야기하죠. 다섯이라 하는 것은 원래 설계도가 이렇게 다섯 개로 돼 있다. 그죠? 다섯 개로 돼 있는데 이 다섯이 이제 변해 나간다. 그죠?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를 하실 때 이제 어 그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그 하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설계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세 개가 드러나고 그죠? 어떨 때는 이제 다섯 개가 다 드러난다. 그 세 개가 드러날 때가 이제 씨앗이 뿌리면 씨앗이 자라는 이런 과정이라 하면은 다섯이 다 드러날 때는 다시 이제 열매가 달리는 이때가 되니까 이렇게 변해가니까 역도 이렇게 변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비라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이 선천의 세상은 천지비의 세상이거든. 서로 비라 하는 게 이제 통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게 땅과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끌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수삼이라 그러고 지천태는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니까 원래 이제 원수가 오의수죠. 그래서 오의수가 다 성립되니까 오원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오선위기, 오령허풍, 다섯하공, 이제사망, 오로봉, 오주, 이제사망도 이게 2 플러스 3은 5가 되죠. 이 모든 이는 내용들이 다 5로 다 돼 있어요. 그죠? 이 5로 됐다 하는 이 내용은 천삼과 양지가 다 모였다 하는 거고, 다 모였다 하는 것은 완성으로 가기 위한 수다. 그죠? 이제 합득되는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귀8궤도, 문항8궤도, 오늘은 정력8궤도 이제 삼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복귀8궤도인데 이제 복귀도는 이제 이 하늘의 섭리를 이야기했죠. 하늘의 변화는 밝고 어두운 변화다. 그죠? 거기에 이제 수를 다 붙여놨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석회전에는 이제 복귀도에서는 천지가 정의하고 천지가 정의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산택이 통계하고 이게 산택이 통계하고 그리고 내풍이 쌍박하고 이게 내와 풍이 서로 상박하고 수와 불상사며 여기 불과 물이 서로 뭐냐면은 다투지 않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복귀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복귀도는 이제 우리 씨앗이 비유하면은 땅에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 싹이 나오는 과정이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 나와 있으면 이제 그 문항팔계도에서는 이 애를 자라겠지요. 그죠? 애가 자라게 하는 거라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만물에 비유하면은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력 8궤도는 이제 애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만물에 비유하면 이 열매가 달리는 거게 되겠죠. 그죠? 이는 변화 중에서 이제 복귀 8궤도는 이제 만물의 이제 이게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이다. 그죠? 엄마 뱃속에 이제 애가 나오는 거와 같은 이제 상을 갖다가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 정의 다음에 산택 통계를 먼저 뒀거든요. 이게 순서가 천지 정의 산택 동의 내풍 상박 수학 불상사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를 쭉 두었어요. 두은 이유가 이제 이렇게 천지 정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물이 이제 이게 땅 속에 들어가고 만물이 이제 나오는 상이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요.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로 보도록 합시다. 천지정의라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위치를 바르게 이제 돼 있죠. 바르게 했다 하는 뜻이고 이제 깨끗하고 맑은 하늘은 위로 하고 탁하고 무거운 땅은
아래로 하여 음과 양이 자리를 바르게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늘이죠. 여기가 땅이죠. 그죠? 물론 하늘에는 물론 이제 가볍고 이제 깨끗한 게 하늘에 모이겠죠. 이제 구름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름이라 하거든요. 또 바람이잖아요. 이거 바람. 가볍고 이제 깨끗한 건 하늘이 있고 무겁고 탁한 것은 이제 밑에 있다 하거든요. 그죠? 이 산, 그죠? 이거는 이제 진, 그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산택 통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건옆에 태가 있는 것은 땅의 음기운이 하늘로 올라와 음을 품은 것이며 곤옆에 간이 있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이 땅에 내려와 양을 품은 것이며 그죠? 산택은 음양의 길을 통하게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천지가 정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택 통기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죠? 음인데 이 양만 있으면은 만물이 생성할 수가 없잖아요. 양이 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음이 테라하는 거예요. 이 테라하는 게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캐 위에 음이 달랑 올려 있는 모습을 이걸 갖다가 테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음에도 양이 없으면 만물이 생성할 수 없죠. 양이 온 거예요. 이 양이 이제 하늘에서 건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에다가 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도 음이 형성되고 땅에도 양이 형성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 산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음과 양이 만나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머니 뱃속에 이제 이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이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산택 통기다. 이제 기가 서로 통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음과 양이 만나야지 기가 통하잖아요. 그 통하는 기를 만나게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산택부터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풍상갑이라 하는 것은 하늘 옆에 있는 그러니까 건 옆에 있는 손풍과 땅 옆에 있는 이제 질레겠죠. 이게 서로 이제 부딪혀 조화를 이루니 음이 극한 곳에 양이 시생하고 양이 극한 곳에 음이 시생하는 이치에 따라 이제 새로운 것이 출하는 거죠. 그죠? 곤의 자측에 일양이 시생하는 우레를 놓았고 이제 음에서 양이 나오죠. 그죠? 또 양에서 또 음이 나오는 이제 바람을 낳았다. 그죠? 우레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나오는 성질이며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불어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가는 성질이며 서로 부딪혀 만물을 나오게 됨을 말한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 속에 씨앗이 들었으면 씨앗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걸 이제 내풍상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화 불상사라 하는 것은 물과 불은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 그죠? 이 모든 만물은 수기와 화기 조화에 의해 갖고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태양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뜨겁죠. 뜨거우니까 만물이 이제 무성하게 막 자라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과 불로서 만물을 이제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데 그 이제 이 물과 불은 서로 다투지 않고 만물을 이제 기른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과 불이 다투면은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조화는 불이 있지만 물과 불을 다투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만물을 자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수화불상사는 이제 이 만물이 나와서 만물이 막 이제 자라게 한다 하죠. 그런데 왜 복귀팔계도에 만물이 자라게 하는 게 있냐? 이 만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문왕팔계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항팔궤도에서 여기에 여기 불이 여기 있고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이캐가 여기 있고 여기 감캐가 있잖아요. 문항팔궤도 가면 이렇게 쾌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쾌상이 이제 이렇게 물과 불로서 이제 자라게 하는 게 문항팔궤도라 하는 게 이제 복귀팔궤도에서 끝에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게 간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자, 내이동지, 풍이산지, 우이윤지, 일이헌지, 간이지지, 태열지, 근이군지, 곤이장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레는 이제 이 내조네. 우레는 움직여서 모이게 하는 게요. 진해라 하는 것은 만물을 모이게 하는데 이 모이게 모든 것을 움직이게 모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흩어지기도 해야 돼요. 흩어지게 하는 것은 또 바람에 의해서 그죠? 또 흩어지게 하고 그죠? 흩어지게 하고 또 이게 이제 움직이고 이제 흩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비로소 이제 이 적시어 윤택하게 하고 그죠? 비로 적시어 윤택하게 하게 되면 또 태양으로서 또 말려야 되겠죠. 그죠? 말리고 또 간에서 이제 하늘에 내려온 이제 간이죠. 하늘의 양은 간에서 머무른다 하는 거예요. 간에서 이제 머물게 해야 되죠. 그죠? 하늘 내 양균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죠. 그 머물 곳이 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간 음은 이제 태로 가지요. 태로 가는데 태가 바로 이제 하늘의 언택에 다가가니 기쁘다. 그래서 태를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으로서 이제 천군이 이제 주장을 하고 그죠? 건으로서 이제 건이 남쪽에 주장하고 곤으로서 이제 만물이 간직하니 감축이 된다. 곤이 장직, 곤이 감축이 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이 천군이 주장하고 감추는 것이 여기 곤이죠. 곤에서 감출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생장, 여기 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장자가, 이 생장연의 장자가 이 감출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천이고, 그죠? 여기가 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에 있는 곤이 만물을 다 감추은 곳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은 곳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감추은 것을 찾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추은 곳에 이제 천보가 하늘의 보물이 여기 감춰가 있어요. 여기 감춰.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모르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역수로서 이걸 이제 드러내게 되면 아하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 이제 이제 갈왕자지요. 갈왕자, 수왕자. 가는 것을 셈하는 것은 순이고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역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희에서 문항으로 이제 변화하는데 이제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변화하는 역이라 하거든요. 역인데 이 변화할 역이라 하는 것은 거슬리는 거다. 거슬릴 역자가 되거든요. 결국 복희도에서 문항도로 간다 하는 것은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것은 거슬려서 바뀐다라 하는 것을 역수가 거슬려서 바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계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이제 보면은 여기 밑에 여기 또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역은 거슬리는 것인데 이제 복희도에서 문항도로 가는 이제 바뀌는 역은 거슬리고 문항도에서 정역도에 가는 또 바뀌는 건 또 거슬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게 일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복희도예요. 여기 복희도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여기 문항도가 되죠. 복희도에 보면은 여기 남쪽에 일이 있죠. 여기
남쪽에 1이 있어요. 문항도에는 북쪽에 1이 있어요. 북쪽. 이 남북이 숫자가 역했죠, 그죠?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숫자도 이렇게 남북으로 바뀌었다, 그죠? 역했다, 그죠? 그죠? 역했다. 그것을 이제 수가 역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문항도에서 다시 또 이게 정육 8개로 가면 또 수가 또 역하겠죠, 그죠? 맞아요. 자, 이제 문항 8개도 설명을 드릴게요. 복귀 파도는 했고, 문항 8개도는 이제 이 자라나게 하는 거다, 그죠? 복귀 8개가 이제 생이라 그러면 문항 8개도는 장이다, 그죠? 장. 자, 복귀도의 주인공은 하늘이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면은 복귀 8개도는 이제 하늘의 원리죠. 이제 밝고 어둠의 원리를 이제 쾌로 그려난 거예요. 문항 8개도는 이제 그 중앙의 오토, 토에서 땅에서 봄열, 이제 봄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죠. 하늘에서는 이제 밝고 어둠이 이렇게 덥고 추운 게 이렇게 변화하지만 땅에서는 이 하늘이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토를 기반으로 흙을 기반으로 해서 만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를 기반으로 해 갖고 이제 변화한다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땅이 된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늘의 변화로 쾌상을 해석한 것이 복귀 8개가 된다면 땅의 변화로 쾌상을 해석한 것이 문항 8개가 된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땅의 변화에는 하늘과 역으로 돼 있다. 그죠? 하늘과 땅은 역으로 돼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감은 감은 계절로서는 이제 겨울이 되거든요. 겨울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문항 8개도예요. 문항 8개도인데, 문항 8개도는 여기, 이 캐가 불이 여기 왔어요. 그죠? 불이 여기 왔어요. 요, 감캐 물이 여기 왔어요. 그죠? 오행에도 불이 여기 오고, 오행이 여기 오죠. 그죠? 그리고 요, 태거는 요거는 오행으로 금이다. 그죠? 그래서 금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손지는 오행으로 목이다. 그죠? 그대로 이게 토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왔어요. 여기 있는 토가 있고 여기 있는 토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곤토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토가 되겠죠. 그죠? 진토는 요거 간토는 나오는 토가 되겠죠. 요쪽에는 이제 뭐냐면은 만물이 나오는 곳이 되면은 요쪽에는 만물이 들어가는 곳이 된다. 그 기준이 이제 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쾌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남쪽이 이제 불이 있고 이가 있고 북쪽이 물이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감은 이제 북쪽이죠. 북쪽이니까 계절은 겨울이죠. 맞고 지는 계절로 봄이 된다. 지는 이제 여기 목해니까 목이니까 여기 봄이 되지요. 겨울에서 싹이 나오려면 땅에 이렇게 복도듬이 있어야 하므로 간이 된다. 이제 진이 싹이 나온 거라 하면은 이제 진 앞에 간이 있어요. 진 앞에 요 간이 있거든요. 여기 싹이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정을이 되잖아요. 여기 이늘이 정을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에서 이렇게 나오죠. 마무리 여기가 솟아나는 게 된다 하면 요 간에서 이제 이렇게 씨앗이 있다면 여기서 복 돋아 줘야지 이렇게 씨앗이 이제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간이라 하는 것은 쾌상 자체가 이렇게 토는 톤데 양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죠? 고는 이렇게 다 끊어져 있다. 그죠? 이게 토는 톤데 엄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복도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나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이제 간에서 새싹을 낳을 수 있게 한다 해서 양토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 금방 했어요. 그리고 복희캐에서는 간은 이제 하늘의 양기운이 땅에 내려오는 상이 되어
곤으로 들어가는 상이었으나 문항팔계에서는 감에서 나오는 상이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 보시면은 복희팔계에서는 간이 이렇게 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문항팔계에서는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상이 돼 이렇게. 이거는 기준이 하늘에 있는 밝고 어둠을 기준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토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그렸어. 그래서 이 토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그리니까 이게 양토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상을 잡았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밝고 어두움으로 기준을 했으니까 이제 이 가장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변화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감은 물이 된다. 감은 물이 되죠. 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죠? 복귀팔계에서는 하늘의 변화이므로 북쪽은 가장 어두운 곳이 되어 양이 없지요. 오직 곤만 있지요. 곤을 두었죠. 문항팔계에서는 땅의 변화가 되어 이제 오토의 변화가 이므로 땅의 변화는 토의 변화죠. 그리고 북쪽에 물이 되어 감을 두었다. 왜 오토의 변화에서 북쪽에 감을 두었냐 하면은 북쪽에 하늘은 엄마 있어요. 곤마인데 땅도 똑같이 엄마 있으면은 땅은 이제 생명이 살아나야 되죠. 땅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야 되니까 땅에 여기에 이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양이 있는 것이 물이 되거든요. 음이 이제 양을 품고 있는 것이 이제 물이죠. 그래서 겨울을 지낼 수 있죠. 겨울에는 땅을 파면 따뜻하지요. 겨울에 땅을 파갖고 하늘쯤 차가보면 만물이 다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겨울에 땅을 파도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것은 이제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 역할을 땅이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름에는 반대로 이제 더운데 땅은 또 서늘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 여름에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이케가 들어있죠. 가운데 음이 들어있죠. 서늘한 게. 하늘도 이제 땅처럼 겨울에 음만 있으면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다. 땅이 양을 품고 있기 위해서 겨울에 수고한다 하여, 그러니까 땅이 이제 겨울에 수고하지요. 생명을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감이다. 이제 감은 물은 이제 수고한다. 이렇게 역하게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또 양을 품고 있는 수기의 작용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양토로 가지요. 이제 싸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보도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종막물 시만물자가 된다. 여기서 이제 종막물 시만물자가 된다. 간에서 이제 이 마치고 시작이 한다 하거든요. 보면은 이 간이죠. 이 간인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자가 되겠죠. 여기 축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인이 되겠죠. 이게 인이 이제 정월이죠. 그죠? 1월이고 축이 12월이죠. 12월이죠. 그러니까 끝나는 곳과 시작하는 곳이 이제 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간이 없이 진에서 발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진에서 이제 발화한다 하여, 진에서 이제 양이 나온다 하여 제출진이 되어, 그죠? 이제 제출진이라 하는 것은 문항팔교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라 하는 것은 이제 건을 이야기하죠. 임금이니까 건이 어디서 진에서 나온다. 이제 이 건이 이제 건이라 하는 것은 양을 의미해요. 양이 이제 진에서 출한다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양이 이제 진에서 양이 이제 이때 양이 나오잖아요. 만물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인월이 정월로 삼았고 축월을 12월로 삼은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인 씨앗을 축이 품고 있다가, 그죠? 인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뜻이 된다. 그죠? 감에서 생명의 원동력 이 되고, 이제 감은 생명의 원동력, 이제 양을 품고 있고,
거는 이제 입동이 되어 이제 음고 입동이 되니까 이제 이 추위가 들어오죠. 들어오므로 이제 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양을 지키기 위해 갖고. 그래서 이제 건이 전이다 전쟁을 치룬다 하는 것은 음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는데 음과 싸우면 양 많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을 갖다가 여기 추운 입동하는 이곳에 건을 두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문왕팔계도에서는 그죠. 여기다 건을 두었다. 이제 왜 건을 두었냐면 여기가 이제 입동이에요. 입동. 여기가 입동이고 여기가 이제 동지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입추가 되죠. 여기가 이제 하재가 되죠. 여기가 이제 입하가 되죠. 여기가 이제 하재가 되겠죠. 여기가 하재가 아니고 입춘이다. 춘분이다. 춘분이 되고 여기가 입춘이다. 입춘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하재가 되고 여기가 입추가 되죠. 입추가 되고 여기가 추분이 된다. 그죠? 추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추분해서 열매가 이제 맺어갖고 이제 이렇게 다시 입동이니까 추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 양을 지키는 것은 음을 갖다가 이제 이겨내는 것은 양 많은 것이 없으니까 건을 두었고 여기서 전쟁을 치른다 해서 건이 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진에서 생명이 움트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춘분이고 그죠? 세상 밖으로 나온 뒤에는 땅의 주위에 퍼지게 하는 것은 이제 풍이산이라 하고 손이다. 손에서 퍼진 후에 또 이제 리에서 무성해하고 모습을 대니 이제 상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여 상견호리한다. 이제 그리고 또 남쪽 하늘에는 복희도에는 건이 와서 음이 없으나 문왕도에서는 음이 품고 있어 더위를 견딜 수 있음으로 리가 오게 되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을로 가기 전에 열매를 있게 해야 함으로 부역한다 하여 이제 그죠? 치역 호곤이다. 이제 이 고는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는 이제 결실함으로 이제 엄토의 성질이 있어. 그죠? 리인 하지 다음에 두었다. 이때가 입추가 된다. 가을에 열매를 이거 수확함으로 기쁘다 하여 이제 태를 두었고 태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고 겨울을 준비한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쭉 설명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여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시작하는 곳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만물이 나와요. 태출진하고 여기서 이제 만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나오는 만물을 이제 다시 퍼뜨린 거예요. 퍼뜨려야 되죠. 만물이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났으면 또 뿌리 쪽으로 뿌리가 막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겠죠. 이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이 만물이 다 자랐겠죠. 자라니까 여기는 이제 수박은 수박, 참외는 참외, 여기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누군지 이게 볼 수 있죠. 그죠? 이쪽에 가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상견 서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는 이제 이 열매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곤만한 게 없다. 당연하죠. 이 사람도 이제 이 열매 맺는 것은 어머니가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을이죠. 가을 되니까 가을은 이제 열매가 맺잖아. 열매 맺으니까 이 기쁘니까 태를 두었어요. 태가 이거 금이죠. 금을 두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 음과 싸운다 했어. 이제 여기 이제 근을 두었고 여기는 이제 이 하늘에는 땅에는 북쪽에는 음밖에 없는데 이제 그 땅에는 지켜야 되죠. 그죠? 양을. 그래서 여기 감을 두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 만물이 나오도록 이제 복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왕팔계도는.
제출호진하야 제호손하고 상견호리하고 치역곤하고 여론호태하고 전호곤하고 노호감하고 성언혼한다. 금방 설명했어요. 진에서 양이 나와 임금이 되고 발금으로 가기 전에 손에서 가지런히 하고 이는 발금이니 서로 보게 되고 곤에서 양을 감싸 여매를 맺으라 하니 부역하고 태에서 일매가 맺으니 기뻐하고 근에서 음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 양이 음과 서로 싸우고 양과 음이 싸우고 감에서 음 속으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그죠. 또 간에서 양의 위에 머물고 있으니 말씀을 이룬다 그죠. 간에서 이제 이 마치고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에서 말씀을 이루는 곳이다. 끝나는 곳이다. 그죠? 그리고 제출호진 이제 하죠. 그 전에 이제 나오기 전에 말씀을 이룬 자리가 간이 된다. 그죠? 여기가 12월이 되고 축월이 된다. 그래서 종만물 시만물자는 막성호간이다. 그죠? 만물이 마치고 시작되는 것은 간만한 것이 없다. 그죠? 이것이 이제 사시가 어긋나지 않으므로 만물도 따른다. 결국은 사시라 하늘이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감으로 또한 만물도 뭐냐면은 그와 같은 원리에 따른다 하는 거예요. 하늘은 사시의 변화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복희도고 생을 이야기한다 하고 땅은 사철의 변화가 있고 이거는 문왕도고 이건 장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이제 사회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정력도고 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희도에서는 양이 땅에 내려온 것이 간이 되었고, 그죠? 맞죠? 문왕도에서는 이제 이루게 된다 하여 성은이라 하였다. 이거는 이제 생성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생하면 땅에서 성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생성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희도에는 음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태가 되었고 기쁘게 한다 하였고 문왕도에서는 기쁘게 하는 곳이 서쪽으로 가지요. 서쪽으로 가게 된 이거는 문왕도가 오행으로 그렸으면 알 수 있다. 그죠? 맞죠? 이거는요. 왜냐하면 문왕도는 당연히 중앙에 토가 있지요. 토가 있으니까 오행으로 그래야 됩니다. 문왕팔계도의 수는 낙서의 수에 그대로 왔고 하도와 낙서는 처음부터 오행으로 천지를 그렸으므로 하도와 낙서는 오행으로 그려있죠. 복기팔계는 오행으로 그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문왕팔계도는 오행으로 그려 있기 때문에 낙서의 수가 그대로 온 것이라 하는 거예요. 수가. 자, 문왕도는 중앙에 오가 있어 오토의 변화가 되어 오행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 팔계를 오행으로 본다면 이제 리는 화가 되고 그죠? 감은 수가 되고 지는 이제 양목이 되고 소는 음목이 되고 단단해지는 금은 이제 태와 근이요 흩어지는 토는 간과 곤이 되니 곤은 들어가는 토가 되고 간은 나오는 태가 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게 문왕팔계도가 되는데 여기 토를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행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오행이 물이죠. 물이니까 여기에 감을 두었고 남쪽에 불이죠. 불이니까 오행으로 여기에 불인, 쾌인 이를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목이 되죠. 목이 되니까 진해라는 것은 땅속에 뚫고 나오는 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목을 두었고 손해라 하는 것은 다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죠. 퍼져 나가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 또 손목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진목 손목이 되지 당연하지요. 이게 나오고 퍼져야 되죠. 퍼져갖고 나올 수는 없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태를 두었다. 여기는 그죠? 여기 열매가 되니까 태를 두고 기뻐한다. 그죠? 여기 또 금이 되죠. 그래서 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음토, 그죠? 음토가 있고, 여기는 양토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요 토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쪽으로는 이제 나오는 거고, 요쪽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는 쪽에 음토를 두었고, 나오는 쪽에 양토를 두었다. 이렇게 오행으로 배치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이 내용 봅시다.
하도는 모아져 있는 씨앗이 생하는 과정이고, 하도, 그죠? 복귀팔개는 팔방으로 펼쳐져 있는, 이제, 하도는 오행으로 되어 있죠. 그죠? 복귀팔개는 팔방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상으로 근본의 변화가 생하였고, 그죠? 다 생하는, 하도는 이제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 복귀팔배도 팔방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은 똑같이 이제 변화가 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팔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근본이 정의하고 처음에 있는 게 이제 포다, 그죠?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것처럼 이제 뭐냐면은 이거 이 택과, 그죠? 이 산과 산택 통기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다 했다, 그죠? 그리고 낙서는 씨앗이 벌어져 있는 장하는 상이 되어, 그죠? 문항팔계에서는 이제 감리가 정의가 되어 이제 물과 불이 이제 자라게 하니까 문항팔계에서는 이제 또 낙서에서는 모양이 다 벌어져 있죠, 그죠? 하도에서는 모아져 있는데 낙서에서는 모든 게 쭉쭉 다 벌어진 게 자라는 게 되고, 또 문항팔계에서는 이제 또 쾌상에서는 이 감리가 이제 정의가 돼 씨앗이 장하였고, 장하기 위해서는 상극으로 되어 있는데 상극으로 되어 있죠. 낙서에서는 상극이 된 게 이제 금화 교육이 되어 있는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죠? 금과 하가 수가 이제 사구금하고 이칠화가 바뀌었다 하는 바뀜을 했고 이제 극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기고 극복하는 뜻이 된다 하는 거죠. 만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하는 것. 또한 장이 된다. 그러므로 서쪽에 병칠이 있어. 이거는 이제 문항팔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칠이 있어. 병으로 가을 성숙하는 뜻하고 있고죠. 병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태가 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기뻐하고 있는 상을 취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죠. 자, 이제 역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역의 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역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무국에서 양이가 태동을 하여 이제 태극을 형성하였고, 또 태극에서 음양이 또 한 번의 이제 태극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사상이 형성되었고, 또 사상이 변화 운동이 일어나 팔계가 이제 형성되었죠, 그죠?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변화하죠. 그리고 이제 근본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다시 또 6가지 변화는 6가지죠. 근본 매 8개에서 근본을 빼면 이제 6가지 변화는 천지가 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이게 6가지 변화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천지가 합득되어 가는 이제 과정이죠. 복귀팔계는 이제 하늘의 뜻만 있음으로 생하였고, 문항팔계에서는 땅에서 장하는 변화를 말하고, 정력에서는 천지가 합덕이 되어 성하는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삼력의 변화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양의 변화와 땅에서 일어나는 은의 음의 변화를 육남이로 설명한 것이 사람만이 천지가 합덕한 존재이므로 천지가 합덕이 되어 나타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를 본 것이다. 자,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이게 건이 돼요, 그죠? 이게 부가 되겠죠.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곤이 돼요. 이거는 이제 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남, 양이 중간에 있어요. 이걸 중남, 양이 위에 있어요. 이걸 소남, 그죠? 요거는 음이 제일 밑에 있어요. 요거는 장녀, 그죠? 요거는 가운데 있어요. 중녀, 위에 있어요. 소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음의 변화는 요렇게 3개가 음의 변화가 되고, 양의 변화는 요 3개가 이렇게 양의 변화가 된다, 그죠? 이 변화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성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이렇게 생장성으로 이제 변화하는 게 만물이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그 과정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번개를 타고 올라간 기운은 번개가 음인 땅에서 양인 하늘로 나아가는 뜻이 되어, 그죠? 번개는 이제 올라간 거죠. 땅에서 하늘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진이라 하는 이 쾌락하는 것을 이게 해석을 했어요. 이 진이라 하는 이것은 땅에서 하늘로 갔다 하는 거예요. 땅의 성질이 하늘로 올라가는 변화하는 그저 하늘에 있는 인간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뜻이 진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바람은 이제 하늘에서 양에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 내려온 기운이 이제 음이 땅으로 이제 내려온 것이 되므로 이제 이것은 바람은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깨끗한 기운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손이라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하늘의 세상이 이제 펼쳐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천 뭐냐면은 그 정력 태도에서는 이 손쾌에서 이제 후천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후천 세상이 열려요. 손에서.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제 이거 쾌가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음양의 변화가 이루는 다 이제 음양의 변화가 다 성이 되는 곳 10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5가 그죠? 둘로 있는 게 10이잖아요. 이 10수라 하는 게 이제 다 완성된 곳이다. 그죠? 10은 하늘과 땅이 합덕되어야 만들어진 완성된 것이 되므로 육남매를 설명하고 있어. 그죠? 익자사무, 손자사무가 된다. 이제 이거는 10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갖고 이제 익자사무, 손자사무로 이제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익자사무는 곤에서 보태지는 세계의 변화를 말하고 손자사무는 건에서 드러내는 세계의 변화를 말한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정력 8계도예요. 정력 8계도인데 여기 이제 건이 있고 여기 곤이 있어요. 이제 근곤이 이제 복기 8계도가 뒤집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데 요 곤의 성질에 이렇게 장녀, 중녀, 소녀가 있어요. 건의 성질에 장남, 중남, 소남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세 가지 변화인데 이제 여기 하늘에서는 요 건에서는 건의 변화에서는 이제 그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은 이제 들어가지고 어디 주나 음에게 주죠. 땅에 주죠. 그래서 이걸 손이라 하는 거예요. 땅은 이제 하늘에서 보탬을 받죠. 그래서 이걸 이기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건에 있는 요거 이제 요것을 익자사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진캐, 감캐, 강캐를 익자사무라 그러고, 곤에 있는 이거 송캐, 이캐, 리캐, 그리고 요거 태캐를 이제 익자사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정력 8계도에서는 천지가 모두 있으므로 하늘의 변화는 드러내는 변화가 되어 손이라 하였고 땅의 변화는 보태는 변화에 대해 이라 하였다. 그리고 동북은 기가 되어 동북이 고수가 되어 동북은 이제 기니까 이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곳이니 하늘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 손자 3으로 배열되어 있고 동북 쪽에는 그죠? 여기가 동북이죠. 여기가 동북이죠. 그죠? 여기가 동북 쪽에는 하늘이 성질이니까 이제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 그죠? 양의 성질이 있다 하고, 이제 서남이 교통은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곤의 성질이 되니까 움직이는 성질, 음의 성질이죠. 양은 움직이면 아니 되죠, 그죠? 하늘은 움직이면 안 되죠. 하늘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땅이 모습을 드러내지요. 모든 기준은 하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양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있고, 요거는 이제 교통 움직이는 곳에 있다 하는 거예요. 교통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정력 8계도에서는 보면 여기에 이체를 하죠, 그죠? 사구금이죠. 금이 이제 원래 이제 복기 8계도에서는 이 자리가 사구금이 왔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27화가 왔는데 정력 8궤도에서는 다시 금화 정력 자기 자리로 교통하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니까 이렇게 왔다 하는 거예요. 자리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다? 음이다. 음캐다. 그래서 이렇게 장녀, 종녀, 소녀가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이야기했고요. 성리가 사람이 하늘을 품고 있다는 뜻인다. 그 성리라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늘을 품고 있는 뜻이 성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본성이죠, 본성을 다 있죠. 근데 본성이 이제 이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게 때가 묻는다, 그죠? 복귀팔계도에서는 하늘이 밝으면 남쪽에 있으나 사람은 남쪽에 이제 리가 있어 이치의 밝음으로 곤을 두었다. 복귀팔계에서는 남쪽에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밝잖아요. 태양이 남쪽에서 제일 밝으니까 근을 두었는데 사람은 이제 이 곤을 둔 것은 사람은 남쪽에서 제일 밝아요. 밝은 것은 이치에 밝다 이거예요. 이거는 밝고 어둠에 밝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이치에 밝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치에 밝고 어둠은 곤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곤을 두었다 하는 거예요. 또 북쪽은 하늘이 어둡죠. 그 복귀팔계에서는 사람은 이제 성이 있어 북쪽에 근을 놓게 되었다. 그죠? 본성은 이제 그 북쪽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북쪽에 어두운 데 있죠. 그죠? 사람의 본성이 밝은 데 있으면 세상이 좋은 세상 될 건데. 그러므로 지천태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지천태라 하는 게 이제 이게 왜 이제 지천태라는 게 사람만이 이제 이 지천태를 갖다가 이제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남쪽에서 이제 이 땅의 이치로 있고 북쪽에서는 이제 하늘의 이치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할 수 있다 하는 게 지천태가. 땅에 지상천국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원을 맺은 단주의 원이죠. 단주가 처음으로 원을 맺었죠. 그래서 바둑의 시조가 이제 단주의 해운도수를 해문산 오선 위기가 되는 이유가 천지가 합덕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대동세상이죠. 단주가 대동세상을 이제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뜻을 못 이뤘는데 이 대동세상은 천지가 합덕된 세상이 돼야 될 수 있어요. 천지비의 세상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이 소통이 안 되는데, 그죠? 안 되죠. 이게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오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선 위기혈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수도 합덕이 된 수가 5가 된다. 그래서 삼천양지인 포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죠? 양료는 3을 사용해서 근캐는 3료가 3음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게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이 3료라 3임으로 9가 되어 이제 9를 사용하였고, 그죠? 그는 음료는 2를 사용하여 공캐는 이제 6을 사용한다. 고는 하나. 3료가 이제 이게 2, 고는 이제 6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9를 사용하고 있고 용구가 되고 땅은 6을 사용해서 용육이 된다. 후천에는 이제 태양은 이제 9를 사용하고 월은 이제 6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선천은 자운인 천지비가 되었고 후천은 축운인 지천태가 되었다. 이제 뒤집어졌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축궁이 오면은 이제 자궁이 퇴하죠. 자는 물러가지요, 그죠? 또 자궁이 오면 이제 축궁이 물러가고, 그죠? 그게 이제 후천을 이야기하는 거고 축궁이 덩한다 하는 것은 이제 후천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이 곤의 세상이 이제 이렇게 왔다 하고 선천은 이제 근의 세상이 이제 이게 이제 자의 세상이고 이건 축의 세상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계명축시라 하는 건 닭이 축시에 온다 하는 것은 이 축시라 하는 것은 이 축운이죠. 축운이 오운에 이제 닭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닭이 이게 동쪽으로 오게 돼요. 정력 8개 그래서 이제 동계탑, 청계탑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 후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계, 청계가 청계탑인데 또 야우등산은 야우가 이제 음이죠. 곤이 이제 산 양으로 가는 거죠. 음이 양으로 오르고 곡양하교는 이제 양이 이제 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화우곡이라 하는 것은 그림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림의 세상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세상을 이야기하죠. 이 선천의 토로 이루어진 세상 가지고는 후천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천의 세상은 십수가 없다 그죠. 문왕팔계도 끝수가 구수다 그죠. 십수인 후천의 세상, 그림의 세상이 그림의 세상을 뜻하고 그 그림의 세상의 소가 이제 물을 돌아본다 하는 것은 이제 후천의 세상에서는 이제 이 축이죠. 축인 오토가 그죠. 선천이 이제 오토가 후천이 육이 되죠 그죠. 후천은 이제 일육수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물을 돌아본다 하는 것은 이게 다 후천을 이제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림같이 펼쳐진 용화 세상에서 오토가 육수를 돌아본다는 뜻이니 모두가 후천의 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청계탑, 뭐 동계, 야우등산, 화우곡에 이는 모든 지금 비결서 이야기들은 선천의 이야기가 아니고 후천의 이야기를 역수로 돼 있어서 후천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선천으로 이야기하면은 절대 풀리지 않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문왕팔계도에 이제 그 설계전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이라 하는 것은 그죠?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이고 만물을 이제 동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레보다 빠른 것이 없고 만물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바람보다 빠른 것이 없고 만물을 말리는 것은 불보다 빨리 말리게 하는 것이 없고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은 못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다 그죠? 만물을 윤택하는 것은 물보다 윤택하는 것이 없고 만물을 끝맺고 시작하게 하는 것은 산보다 성하게 하는 것이 없다. 고로 수와 상체하며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이 만물을 성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수와 상체하며 내풍 불상패하여 산택 통기 후에 능 변화하여 이제 만물이 이제 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복희도에서는 내풍 쌍박이 이제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제 부딪힌다 했고 문왕팔계도는 내풍 불상사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풍 상박은 이제 이 부딪히는 거고 내풍 불상패는 이제 서로 부딪히는데 어그러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또 복희도에서는 수와 불상사라 했어요. 다투지 않는다 했고 문왕도에서는 이제 수와 상체 서로 붙들는다 했어요. 그죠? 복희도에서는 산택 통계라 했는데 문왕도에서는 이제 산택 통계가 이제 수와 불상사라 했죠. 복희도에서는 그죠? 그래서 복희도에서는 산택 통계에서 수와 불상사 서로 이제 다투지 않는다로 되는데 문왕팔계도에서는 이제 반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서방에 이제 태를 뒀는데 문왕팔계도는 서쪽에 태를 뒀지요. 그죠? 복희도는 서쪽에 태가 없지요. 뒀는데 이제 이 그 정력팔계도로 가는 여정을 그게 복희팔계도에서 정력팔계도에 가는 이 여정의 중간에 문왕팔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자 복희도는 이제 생하는 거죠. 그죠? 천지비죠. 그래서 이제 산택 통기라 했어요. 여기는 이제 먼저 이제 뱃속에 이제 애를 베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수와 불이 이제 불상사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이제 길러내죠. 정립팔계도는 이제 성하니까 천지비가 지천태로 이제 반대로 돼 있죠.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끝에 있는 수와 불상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수와 불상사를 안고 수와 불상체로 나와요. 서로
붙들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뭐냐면은 다투지 않는데 이건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냐면 이제 합덕하려고 그죠? 합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풍 불상패 이제 서로 이제 붙들어 갖고 서로 이제 부딪히지만은 불상패야. 서로 이제 어그러지지 않고 조화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택통기, 그죠? 산택통기가 되어가지고 만물에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성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복희도 하고 정력도 하고. 그래서 복희도 정력도는 천지 지천인데 그 중앙에 문왕도가 이제 수화로서 이제 수화가 이렇게 물과 불로서 이제 기르는 과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장성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성의 마지막에 이제 택산함이 되죠. 그죠? 택산함이 되면 만이 함렬이 돼. 이제 산택 통계가 이제 사정으로 바르게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이게 정립 8계도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택 통기죠. 산택 통기가 배치가 되죠. 그죠?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끝에 이렇게 이제 끝난다 하는 것을 이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인 함렬이 된다. 수화 불상체하여 산택 통기가 바르게 되니 성이 됨으로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귀 8계도에서는 이제 산택 통기가 나와가지고 수화 불상사가 됐어요. 근데 정력 8계도는 이제 수화 상체가 나와 붙들어 매가지고 이제 다시 산택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중 80년은 이제 끝에 이제 복중 80년이 되죠. 그죠?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묻지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복중 80년이 이제 그 다시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왜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으면은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제 참외를 심게 되면 참외가 쭉 나요. 참외가 쭉 달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자손을 퍼뜨리고 이 씨앗은 죽지요. 그죠? 자손을 퍼뜨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외 씨앗을 그냥 땅에 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게 씨앗 상태로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후천에 이제 불로불사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뜻이에요. 이게 씨앗처럼 있는 게. 이게 땅에 심으니까 토에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이제 토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로병사를 걷잖아요. 사람 몸을 토에서 이제 바꾼다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 신봉인이라 하죠. 그래서 신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천지로 가는 게 이제 지천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뱃속에서 나왔는 게 다시 나와고 다시 뱃속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